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지하신 대로 94.5MHz YTN 뉴스 FM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경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4.3 보궐선거 관련된 이슈 다뤘습니다만 말이죠. 그것 못지않게 최근에 정치권 현안 가운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인사 책임, 청문회 연결된 이슈인데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 여기에 그 2기 내각 임명 강행이 더해지면은 곧 오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자, 전국 경색이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전국 경색이 더 되겠죠. 네네. 보면 더 되고 또 조국 수석 입장에서 보면 책임이 있는 건 맞잖아요. 예. 근데 다만 책임을 어떻게 지우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지.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부적인 프로세스도 있고 이제 결과로서의 책임도 있는데 최소한 지금 국토부 장관하고 과기부 장관 두 분은 자진 사퇴했거나 네네. 또는 지명 철회를 했잖아요, 보면. 예. 그러면 이게 내부 검증 과정에서 제대로 못 걸러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분명히 책임은 있는 거죠. 근데 다만 그 책임을 어떻게 지울 것이냐는 그건 이제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야 되고 청와대 결국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니까 이건 그 민정수석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어떤 동의를 그렇습니다. 걷는 자리가 예.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결단과 자신의 판단으로서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대통령이 나는 물러나게 하지 않겠다. 조국 수석하고 같이 임기를 다 마치겠다 하면 네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다만 이제 이 인사파동에서 조금 아쉬운 게 이런 거예요. 보면 매번 인사파동이 나잖아요. 인사파동이 매번 나는데 이게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지금 또 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인사수석실이 사람이 한십 명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많지도 않아요 보면. 예. 근데 전국에 있는 가령 장관 차관들 같은 경우는 인사수석실 최소한 다 거쳐야 되는데 20명이 이게 감당이 될까요? 부처만 해도 몇 개인데 장관만 해도. 그리고 장관도 개각을 할 때마다 보면 어느 정도 무슨 지역 안배 또는 남녀 간의 성비 안배 또는 그 해당 부처 내에서도 가령 어떤 때는 산업자원부 장관이다 이러면 에너지가 주가 될 수 있는 또는 네네. 또 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가 될 수 있는 그 안에서 또 영역별로 약간의 어떤 능력차들이 전문성 식견 차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평소에 이 인재를 발탁하는 부서를 100명, 500명 이 정도 많은 공무원을 두어야 되고 네네. 각 부처의 장관 후보자별로 인재풀을 최소한 300명 이상 구성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가지고 있다가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조합에 필요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가 그때 그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지 개각을 하려고 맘먹고 대강 한 3개월 후를 개각 목표 시점으로 해서 지금부터 좋은 후보자를 찾아라. 절대로 안 찾아지고 지금과 같은 인사 참사가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이건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지금 인사수석실의 이 구조와 지금처럼 이 장관이라고 하는 고위공직자를 선발하는 이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네네. 참사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현 정부 들어와서 지금 국정원에 어떻게 보면 이 국내 정치 관여를 근본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인사 검증을 어차피 지금 민정수석실도 사람이 몇 안 되거든요 보면 네네. 인사 검증을 대부분 경찰 정보 라인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평을 취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국정원 또 이렇게 했고 여러 군데를 통해서 동시에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걸 안 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보면 이 경찰 정보 라인의 검증이 부실하다라고 하는 어떤 실제 내부의 지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과거처럼 국정원을 그대로 활용할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국정원에 있는 속칭 전환팔 또 국정원에서 이 부분을 했던 직원들을 네네. 이 인사 문제를 인사수석실이 아니라 인사처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의 장관급 부서로 크게 확대를 시키면서 이 국정원 직원들을 이쪽으로 옮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이전에 개인 신상이라든지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에 가깝게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거기에 온 사람들은 거의 흠결이 없는 그래도 조금은 털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구조 자체가 지금 전혀 그런 구조가 아니어서 네네.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청문회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예를 들자면 공식적인 기록, 세평 이것을 다시 한번 걸려는 게 청문회의 과정인데 이 청문회의 과정 자체가 개인의 업무의 추진 능력보다는
지나치게 도덕성, 그 또 도덕성의 잣대도 보면 제각각 또 다르잖아요. 보면은.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잖아요. 직접 청문회 현장에서 그거를 겪어보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말씀도 맞는데 네네. 또 거꾸로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쪽이 때 묻은 자가 저쪽은 때 안 묻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예. 가령 이번에 이제 그 자진사퇴한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 본인이 이제 투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가령 이 투기 억제라든지 부동산 가격 안정이 지금 정부의 방침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장관에 취임했을 때 자기 사익을 안 챙겼을까 이런 생각들이 무릇무릇 들거든요. 보면 여기 지명 처리한 과기부 장관 같은 경우 보면 그 연구비 가지고 이제 사모님이랑 같이 뭐 이렇게 가고 이랬는데 그게 그러면 본인이 장관이 됐을 때 1년에 20조라고 하는 R&D 예산이 지출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도대체 어디까지 무슨 기준으로 자기가 탁한 행동을 했는데 엄정하고 깨끗하고 맑은 기운을 그 영역 장관 섹터 영역에 널리 퍼뜨릴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쪽 진보 진영이건 보수 진영은 가리지 않고 항상 고르다 보는 게 정치권에 접해 있는 이게 폴리페서나 폴리 주변의 인물들을 고르다 보면 그쪽 접촉면에 있는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은 공직자 중에서도 정말 깨끗하게 엄정하게 자기 몸단장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정치권하고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장관을 발탁해 쓰는 정치권 사람들의 눈에 아예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탕평의 틀 안에 없는 거예요. 없어요. 아예. 그 사람들 이 모분수 안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분수에 골라 넣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제가 갖추어야 되고 이 장관을 발탁할 수 있는 기구 자체가 사람이 500명 이렇게 큰 숫자 된 거대 기구가 돼야만 제대로 된 사람들을 그 모분수 안에 넣을 수 있는 거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조국 수석에 대한 책임론 관련돼서 야당 측에서 공세가 좀 센데 말이죠. 이것에 대한 또 본질은 사실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 신설에 대한 이런 문제의 정치적 현안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잖아요. 야당들은 지금 어떤 입장을 지금 취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건 이제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문제는 각각의 정당마다 또 각각의 의원마다 좀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친정이 검찰이에요. 검찰에서 한 20년간 근무하다 나왔는데 저는 물론 이제 뭐 제 선배도 그렇고 후배도 그렇고 썩은 검사도 받고 부패한 검사도 받고 정치 권력과 야합하고 이렇게 결탁하는 검사도 봤어요. 근데 큰 틀에서 본 검찰 조직은 거기처럼 자랑스럽고 거기처럼 열심히 일하는 조직은 없다라고 하는 저는 소신이나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조국 수석이 얘기하는 어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이 있어요. 꼭 필요하냐 이런 얘기시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걸 떠나서 가장 우리가 헌법에 보면 삼권 분립 아니겠습니까? 제도를 개혁하고 국가의 새로운 어떤 큰 틀의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권한이 아닙니다. 청와대와 행정부의 역할은 뭐냐면 국회에서 만들어준 법률과 제도를 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행하고 집행하고 해서 그 국회에 만든 제도가 최적화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현장 집행부 선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인 민정수석이 제도를 개선한다? 민정수석이 그러면 국회의원 300명을 대신하고 있습니까?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만약에 공수처라든지 어떤 이 새로운 제도 개선, 뭐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청와대에서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를 통해서 또 법사위 간사인 이 민주당 여당 간사를 통해서 또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를 통해서 이걸 추진해야 맞는 거지 그거를 민정수석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월권적 사고고 민정수석이 그 제도 개혁을 총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겁니다. 청에서 하지 말고 당으로 옮겨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당연히 국회에서 해야 될 몫이고 국회의원들의 몫이고요. 그건 청와대에서 하겠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권한이 헌법상의 권한이 뭔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겁니다. 근데 국회에서 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충돌만 하지 답이 안 나오니까 지금 이러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타당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죠. 그래서 거기다 맡겨야 되는 거고 그게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 자체가 본분을 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맥락을 짚어주셔서 오늘 아침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